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 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입주권 분양권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국회에서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앞서 정부는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가 LH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전세금을 지원받으면 전국 어디서나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 처리 지침을 지난 5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게 사업 대상 지역 안에서 전셋집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겁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오는 20일부터 25일 전후로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이 지난 1일 이달 중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를 하면서 분양권과 입주권의 거래량이 다시금 줄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부동산 시장 소식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 올스타 최기준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려주실까요? 네, 국토부에서 31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월에서 7월까지의 인허가 물량은 20만 7천 가구 정도로 전년 대비 29.9% 줄었으며 착공 물량은 10만 2천 가구 정도이고 전년 대비 90.9% 감소했다고 50.9%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택 물량이 착공이 2년에서 3년 뒤 그리고 인허가 3년에서 5년 뒤에 공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의 부족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주택이 부족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른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노량진과 구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공급 부족의 상황 속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두 지역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기준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이 지역은 노량진역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노량진동은 현재 노량진 뉴타운 의뢰인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약 9,5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곳은 투자로 진입하시기에는 진입 상벽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따라서 이런 대규모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인접한 곳으로서 2억 원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노량진역으로 서부선이 추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완성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의도와 용산 주변에 재개발의 이슈가 많은 곳으로서 향후 이곳은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량진동의 현재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상당히 노후된 지역으로서 뉴타운 재개발과 비슷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고시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고시원들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젊은 층들의 유동 인구도 상당히 많았었고 지역의 노후와는 별개로 지역 상권도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재개발을 원치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최근 고시원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지역 상권들도 따라서 쇠락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재개발, 모아타운 등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이곳의 주민분들도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재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동작구청에서는 동작구 내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동작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빠른 사업 진행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도 정비 사업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곳은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될 그런 곳입니다. 교통과 주변 입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노량진역에서 1호선과 9호선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아래쪽 장승배기역에서 7호선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나 강남, 그리고 용산, 시청 등 대형 업무단지로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한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는 충분히 발생할 곳이고요. 따라서 이런 임차 수요로 인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렇게 노량진동의 입지와 교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 여러 직주 근접지들과 인접해 있는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자, 개발적인 호재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을 앞두고 있을까요? 네, 서울에는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노후도를 충족하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서 재개발이 가능한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존 재개발을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량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로 빠르게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개발이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면서 재개발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주택의 공급도 느리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재개발이 진행이 상당히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 번동회 같은 경우 22년 모아타운 선정 그리고 26년 완공을 목표로 4년 만에 정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동작구에서는 정비 사업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등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층수 제한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효과도 높이고 사업성 또한 높여주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모두 주민들이 먼저 동의를 얻어서 시에다가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제도들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생략된 절차로 인해서 사업 기간도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절차들이 생략이 되면서 사업 기간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이제 운영비 또한 절감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사업도 활성화가 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이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빨라진 만큼 이익 실현의 시점도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투자나 개발 정보를 접하기가 쉽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아파트 입주권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자 수요가 몰리는 시점에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로 상급지로 옮겨 타는 디딤돌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미리 찾아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변으로 노량진 뉴타운과 모아타운과 같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현재 1구역에서 8구역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아타운의 경우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한 곳에 정비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면서 노량진역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현존하는 재개발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제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로 인해서 용적률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장점이 더 큰 재개발 모델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사업성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의호를 진구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상가 건물에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곳은 이것들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될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작구에서도 이해관계 중재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보시고 투자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을 중심으로 주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서부선이 추가가 되면서 노량진역에 트리플 역세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노량진에서 서울 남북으로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용산의 업무지구와 그리고 여의도와 차량과 보행로 연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강변으로의 개발도 많은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량진을 중심으로 여러 개발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지속적으로 재개발의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또한 노량진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인데요.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강 건너편에 용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형 업무단지인 여의도와 인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과 강남, 시청 등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또한 압구정동과 그리고 여의도에 이어지는 한강변 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강 조망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요.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1구역과 3구역에서 한강 조망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뉴타운보다 한강변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한 곳입니다. 이렇게 위치적인 장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시점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임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한강변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이곳의 가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량진동 호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지면서 한강변에 인급해 있고 또 서부선 등 교통 호재도 있는 만큼 앞으로 투자 점들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작구 노량진동 주변 시세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을까요? 네, 현재 매매가는 4억 7천에서 4억 8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2억 중반대의 시세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120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2억 중반대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도 마찬가지로 2억 원대로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입지부터 호재까지 쭉 짚어봤는데 투자 전략 몇 가지 포인트로 짚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합니다. 대형 업무단지들이 주변에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과 인프라 시설 등 여러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투자는 이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부동산에서 한강변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곳의 미래 가치가 어떨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가치에 주목해 보시는 것으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동작구 노량진동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구로동입니다. 구로동은 현재 이곳은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대지 지분은 7평에서 9평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특히 1호선 구로역이 걸어서 5분 정도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호선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주거지로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로역 앞으로는 백화점과 그리고 대형마트, 구청과 초중고, 학군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주변 시설들과 대중교통이 이용의 편의성이 뛰어난 위치입니다. 거기다 노후지에 위치한 신축으로서 임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곳입니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임대가 잘 되는 것은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입지와 교통 알아보겠습니다. 구로동 아래로 지벨리, 그리고 여의도와 용산, 그리고 시청까지 대형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호선을 이용해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고요. 2호선 또한 신도림역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일 가까운 지벨리의 경우 IT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젊은 층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5룸이나 2룸으로의 유입될 실수요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로동은 이제 교통의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편리한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TX B라인과 신안산선이 곧 구로역 인근으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남북권의 교통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구로동의 입지와 교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구로동은 공구상가부터 쥐벨리 등 이렇게 업무지구까지 여러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개발 호재도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주실까요? 우선 재개발에서 중요하게 보는 노후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로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상당한 노후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큰 길 쪽의 상가들의 상태는 양호하지만 이제 상가 뒤쪽에 골목으로 진입하는 순간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60년에서 30년 가까이 된 주택들이 상당수 보이고 있고 좁은 도로와 막다른 골목도 상당히 많은 곳이면서 신축 주택이 별로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밀집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재해에 취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좁은 도로가 많은 만큼 주택의 밀집도가 상당한데요. 주택의 지붕들이 거의 붙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진압이나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큰 재해로 확장이 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집안 침하로 인해서 건물을 철거한 이력도 있었고요. 이렇게 지역의 노후가 진행이 되면서 재해에 대해서 취약한 모습들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재개발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로역에 인접하고 있어서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역세권 사업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변경된 사항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역세권 대상지 면적에 상한선을 두고 있고 먼저 이제 범위가 3,000제곱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면적 제한을 했는데요. 무리하게 사업지 확장을 하는 것이 사업 지연의 요인이라고 보고 제한을 했습니다. 두 번째, 10년 내 신축 건물이 15% 이상인 지역을 대상 지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이제 지분 쪼개기 같은 투기 세력이 유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검토 또한 이제 조건을 개정을 했습니다. 주민 동의와 더불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강화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작년 개정한 분위기와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습이긴 합니다. 일부 사업 속도나 주민 갈등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기존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은 곳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곳 구로동의 경우에는 역세권 재개발로 그대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경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개정안을 추가 발표했는데요. 1차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까지 완화를 해주었던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4년 연말까지 연장을 해주었던 내용이었는데요. 1차 역세권의 범위를 350m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일시적인 변경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250m에서 350m로 범위 확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22년 개정한 내용이긴 하지만 뉴타운 내 존치구역이나 정비구역, 해제지역도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사업성이 상당히 높은 재개발 사업인데요. 기부 체납의 조건으로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곳은 1구역에 들어가는 350m 범위에 포함이 되는 위치에 있어서 역세권 재개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세권 1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높여준 용적률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공으로 제공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 또한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화된 부분이나 최근에 발표된 내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임대 아파트를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역세권 재개발과 같은 사업에 혜택을 주면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지역에 임대 아파트를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공과 민간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역세권 재개발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 모아타운 3차 예정지, 그리고 2차 선정지, 그리고 남구로역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러한 것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남구로역까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구로구는 아직도 노후된 지역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좌우 서울시에서도 균형적인 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구로의 지금의 노후된 모습은 앞으로 더 유지하기가 힘든 곳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의 가능성을 두고 보고 투자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 일대의 교통의 추가와 여러 재개발에 예정이 되어 있어 지금의 구로동의 모습과 향후 구로동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구로동의 호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역세권 재개발을 위한 조건들을 잘 갖춘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높은 노후도와 이 밀집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상되는 시세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네, 현재 이곳은 매매 시세가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전세의 경우 2억 중반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은 1억 중반 정도의 금액이면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2억 원 중반대 예상이 되고 따라서 투자 금액은 1억 원 정도면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구로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최기준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최기준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들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 알아봤습니다. 서부선 등 교통망이 확대되는 예정지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주거 인프라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동산 핫 이슈를 알려주신다고 준비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뭐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들 많이 있죠. 부동산 얘기들. 저 요즘에 저는 이제 좀 상업용 부동산, 네, 특히나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침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 거의 90% 이상, 95% 이상, 네,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한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사실 아파트 시장에서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될 만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간략한 예로 한번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등락폭이 크기 전에 급등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르고 그리고 네, 하락의 조정이 이뤄진 다음에 가장 빠르게 그런 회복을 했었던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은 항상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앞으로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두시고 이 지역은 많이 올랐었구나, 이 지역들은 또 회복이 빨랐었구나, 회복이 빠른 만큼 그만큼 뭔가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주목해 보셔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요즘에 좀 상업용 부동산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어떠한 섹터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다시 반등했듯이
상업용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로 네, 지금 현재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유효화라든지 또는 이게 관광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상업용 부동산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보시면 서울 아파트 결국은 또다시 상승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우리 이번 달 9월에 국토부에서 새롭게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가 귀 기울여 보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이런 세수에 대한 확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네, 여론이 갈 수가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7월에 이어서 8월도 역시나 내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자 강남 그리고 서울 전역이 이제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과 서울 일부분, 특히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입지가 좋은 지역들 그런 쪽 위주로 많이들 상승을 해왔다. 그리고 거의 100% 넘어간 지역들도 있고, 물론 뭐 경기도권에서도 수도권 쪽에서도 100%가 넘어간 지역들도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고, 자 그만큼 뭐 시장보다도 어찌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또 자금이 투입될 수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네, 조정장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네, 큰 이슈가 있으면 좋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어쨌든 대기업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니까. 자, 경기도 인천권, 수도권 전세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은 우리가 필수로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회복률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회복률이 빠르기 때문에 매매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자, 이런 지역들은 매물 걷어들이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 우위 시장에서 매도 우위 시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들, 전세가가 꾸준하게 받쳐주는 지역들을 우리가 필히 지역적으로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 네. 자, 그래서 조정장이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뭐 상급지 갈아타기 이런 것들도 좋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상급지가 뭐입니까? 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조건들, 네, 부동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이 일단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여러 가지를 보이지 않는 가치들 때문에 이런 전세가가 받쳐주고 또는 전세가가 다시 상승할 때는 대폭으로 오르고,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역들을 좀 항상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인건비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내 월급만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먹고 쓰고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네, 이런 현물에도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내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들이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 약 2만여 개의 산업이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네, 인건비가 하나 오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뭐 사실 급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500만 원 받던 사람이 10% 오르면 50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10%라고 한다면 억 단위가 보통 기본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규모 자체가 크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건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또 항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값이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청약 시장이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자, 일단 건설 자재가 이제 매년 10% 이상씩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일부 떨어진 것도 있지만 또다시 반대로 튀고 오르는 지역들도, 오르는 그런 이런 현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약 10% 정도 가량씩 오르고 있다. 자, 그리고 인건비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죠. 네. 뭐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소주성이라고 해서 그런 형태들로 인건비를 과하게 좀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현물들의 가격이 또 부작용 형태로 오르고 있는 부분들,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나 이 부동산에서 대체적으로 실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2년간 공사 직종 평균의 약 11.5%가 2년간 공사가 직종 평균 약 11.5% 정도 가량 상승했고요. 인건비가 오르면 공사비는 더 크게 오른다. 네, 그리고 이번에 순살 땡땡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철근 누락 사태, LH별로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 철근 누락 사태들로 인해서 이런 품질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품질에 대한 재평가 또는 이런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그냥 단순히 강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강화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예. 보다 더 한층 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예,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비용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적인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과연 그 누구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적으로 분양가라든지 또는 이런 신축에 대한 그런 가격대들이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철근 누락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 촘촘해지는 그런 관리 문제, 품질 보강을 위한 비용 추가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결국 건축비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시장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그 안에서도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절대 불변이죠.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단 한 2가지 정도만 가지고 오더라도 한 10분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그런 지역들이고, 또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미 기축이 되어 있는 지역들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좀 찾으셔야 된다.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로 건설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2 지역, 강남과 또 서초구 이렇게 2 지역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 9월 달에 이슈와 함께 저평가된 지역들은 어딘지까지 끝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김대진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전세 사기 등등으로 인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죠. 하지만 가치적으로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부동산의 가치는 그렇죠? 지역적으로 가치. 상품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자체적인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가 인식에 대한 그런 가치들로 인해서 가격이 일단적으로 조정이 많이 된 그런 형태들이죠. 그거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야 회복이 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지역만 보고 우리는 좀 생각의 방식을 전환을 시키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2가지 상품을 같이 겸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상품이죠. 주거용으로 또는 사무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거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업용으로도 접근을 하셔도 좋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대체적으로 강남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고정적인 고정비율과 그리고 유동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또는 오피스텔 이런 형태들이 상당히 좀 곽강을 많이 받는 그런 형태들의
상품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고 고정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주 형태로든 또는 업무용이로든 충분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1, 2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형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거용도 마찬가지고 상업 업무용도 마찬가지고 혼자 내가 거주를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원룸은 좀 작고 투룸은 좀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1.5룸들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분리형 원룸 1.5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월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150만 원도 넘어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좌우측편 라인들의 서초구와 강남구의 개발의 여파를 중심에서 받을 수가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고 그리고 업무지와 그리고 위로는 봉은사로와 아래로는 테헤란로 라인들의 대형 업무타운들의 그런 고정적인 임차 수요들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역삼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안에는 테헤란로 끝쪽으로 가면 이제 삼성동 개발이 있죠. 삼성동 개발 안에는 이렇게 초대형 업무타운들과 여러 가지 상업, 판매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현대차 주비센터에 약 100만 명 정도 이상의 그 관계되어 있는 이런 유동인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하에도 이게 영동대로 지하 도시가 개발이 되죠. 이렇게 뭐 GTX라든지 KTX 교통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유동인구적인 부분들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상업적인 시설들도 같이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편리해지는 지역이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부동산 1번지가 계속 변하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교통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는 신분당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위례 신사선까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GTX 라인들까지도 완성이 되는 곳이 강남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완성이 되는 그런 교통 호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는 남다를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개발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간절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부분들,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도 상당히 편리해지는 부분들,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5룸에 한 8평에서 8평 반 정도 사이즈를 지금 현재 이제 건설을 해서 완성을 한다면 거의 5억이 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기축되어 있는 한 2, 3년 정도 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은 초역세권 단지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억 원대 미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한 4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전세를 놓고 투자하신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월세 시에는 한 1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보증금은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에 130에서 150 정도 예상이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지역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일단적으로 고령화가 지금 우리나라도 진행이 되고 있죠. 203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청년층, 장년층, 요 연령층 자체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고령 인구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시기가 40대, 50대가 됐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할 것이고, 왜냐, 태어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MZ세대가 원하는 그런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 주변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을 원할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희망하는 지역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곳이 어떤 곳들이냐? MZ세대가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네, 기본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수세권, 천변 라인들, 그리고 볼거리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이왕이면 강남 3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라인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서초구 안에서는 양재동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좀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주택도 괜찮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발달할 수가 있는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가들을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교통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도 하면서 주변에 공원들과 수세권 라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교통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변하게 되면서 경부고속도로의 서초 IC까지 라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자, 이쪽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산업벨트들이 일단 남부순환로 라인들로 인해서 R&D 연구단지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 일동제약 사거리 주변으로는 기본적인 중소기업들의 인구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점심이고 저녁이고 너무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셔야만 하는 곳이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죠. 정말 이 라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잠실권역에 살면서도 이 양재동 카페 거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번 임장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남모르게 단독 다가구가 근린생활시설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유동인구와 그리고 앞으로 현재 갖고 있는 고정인구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변모하고 있다라고 저는 단언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위기고요. 교통 좋은 곳이고 간선도로망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도 상당히 많아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개발. 교통도 왜 여기에 GTX C노선이 양재에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서초구와 강남구 역사들 중에서 삼성동과 수서와 양재 딱 이 세 곳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D노선과 그 이후의 노선들은 강남으로 많이 또 거치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1차적으로 양재의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을 예비한 그런 교통의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용산과 판교와 아울를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재가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볼 수 없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20평 정도 기준으로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가 지금 현재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 4천에 280에 300 정도 대출을 안고 투자하신다면 3억 2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 가지고 진입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께서 지금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면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교통망이 커지는 지역들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역삼동 알아봤는데요. 거주 선호도 상위권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양재동 알아봤습니다. 든든한 상권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2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